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효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률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을 때 변수 변환된 것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ax 플러스 b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a 절대값 시그마 x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느냐 공식 형태를 좀 써드린 겁니다. 자, 시그마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표준 편차다. 3 시그마 x다.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결과 9.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나왔습니다. 역시 1번 문제답게 나왔군요. 자, 변수 변환. 물론 이제 평균이나 분산 부분도 있는데 요거 관련된 걸 하게 되면 분산 부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바리안스 x 이렇게 되는 거. 이 정도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하면 될까요? 자, 지금은 표준 편차 했으니까 변수 변환하는 내용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잘 적응해서 자, 이제 절대값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편차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좀 절대값 된다는 거 좀 잘 기억하셔서 실수 없이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가지고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자, 이때 2000보다 큰 개수. 자, 200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2로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곳에 숫자가 써지게 되면 2000보다는 당연히 크지겠습니다. 자, 0이 없으니까 1, 2, 3 가지고 구성하는 거니까 저런 숫자들이 오게 되게 되면 당연히 2000보다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이곳에 올 가지수는 3가지, 그 다음 올 가지수도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중복이 허락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가지수는 27가지.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됐습니다. 중복조합 이론 나왔지만 복잡한 모양이 아니니까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수화물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수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23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의 뜻 파악해서 무엇인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풀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정기분포 모양을 그려서 평균 20 이렇게 표시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처리되는 수화물 중에서 한 개를 딱 선택했더니 무게가 14kg, 23kg 이하 이렇게 되네요. 이때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률 해가지고 이렇게 식 형태로 쓰게 되면 14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 갈 건데, 자, 그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14보다 크고 23보다 작다 요런 요런 확률을 구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뜻파악이 좀 더 잘 되죠. 자, 넓이 골 확률이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아시면 되겠고요. 정기분포에서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죠?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표준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표준화식이죠. 3분의 계산해야 될 숫자가 14도 있고 23도 있으니까 한 방에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표준 정기분포로 고쳐갔을 때 평균이 0인데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가 처리가 되겠고 하나는 플러스 3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넓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것이 이제 표로 가서 제공될 때는 2하고 1 가서 언급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의 값을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하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5, 8, 그 다음에 1, 8 8185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관련된 내용. 물론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식으로 처리해서 풀어가는 거 당연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항목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좀 개념적으로 좀 약간 좀 응용되게 되면 헷갈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저처럼 정규 분포 모양 그려서 이곳에다가 자, 이제 구할 부분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가면 됐습니까? 여기부터 여기 넓이 구해가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개념이 딱 설정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준화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표준화식 기억하게 되면 자,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지 결정돼 가는 거니까 조금 더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해서 헷갈리지 않고 풀이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좀 보탬 되겠습니까? 자, 3번 마무리합니다. 4번 시작합니다. 같은 종류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2개, 2개, 3개 7개가 있습니다. 이 깃발들을 남김없이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빨간 깃발 사이에는 1개 이상의 깃발이 놓이는 경우의 수다. 1개 이상이다. 그러면 2개에서부터 뭐 5개 이런 깃발이 들어갈 때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나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사건을 이용한, 즉 전체에서 반대 부분을 빼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는 이 7개의 깃발을 전부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에 2개, 2개,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1개 이상이 있다. 이 반대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2개의 빨간 깃발이 이웃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웃한다 프리올리는 뭐죠? 묶어라. 묶어서 몇 개로 보아라. 하나로 보아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빨간 깃발 덩어리로 해서 1개를 보면 되겠고 전체는 6개가 되겠고, 자, 이때 이제 파란 깃발하고 노란 깃발은 자,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겠는데요. 7, 6, 5, 4, 3, 2, 1 중에 약분하면서 써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4까지 써야 되네요. 자, 그 다음 2 해서 약분해서 맞아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런데 요거는 30에 212 처리가 되겠고요. 요거는 6, 5, 4, 3팩토리얼 지워지고 2 하나 또 약분되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걸 얼마입니까? 10에 60 이렇게 처리되니까 결과는 자, 150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 몇 개가 좀 있는데 아주 좀 무거운 원리가 아니라 가벼운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문자 나열, 같은 색의 깃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개수에서 같은 문자 나열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고요. 1개 이상의 깃발이 놓인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2개부터 5까지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이제 6건 형태의 개념을 이용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할 때 그럼 둘이 이제 아무것도 놓이지 않는 거니까 결국 빨간 깃발이 이웃하는 그런 경우였다. 됐습니까? 이러한 판단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좀 이해되셨죠? 자, 4번 가벼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x가 1부터 4까지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확률이 조금 특이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1부터 4까지 이 사이에 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fx가 있다라고 치면 x부터 4까지 확률이 이렇게 식으로 주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게 되면 이제 넓이 이퀄 확률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 범위 형태가 좀 재미나게 x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넓이 이퀄 확률이라는 이론을 좀 적용시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 넓이가 1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1부터 라지 x 값이 4까지 확률이 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16에서 1 빼니까 16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5에 이렇게 처리되니까 넓이 총합이 1이 됐다. 그럼 이제 가볍게 a 값은 15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a 값이 구해진 이 상태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부터 2까지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1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해가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가 1부터 4까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1부터 2까지 여기를 구해달라.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어진 정의 자체는 이 4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이 x 여기 넓이 오른쪽 넓이가 공식 형태로 좀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에서 2부터 어디까지 4까지의 부분을 좀 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식을 그럴싸하게 쓰게 되면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는 1이겠고 2부터 4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x 부분이 이제 2가 됐으니까 주어진 식에 열심히 대입하면 됩니다. a 값이 15분의 1이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12가 되나요?
그럼 15분의 12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 4, 12, 3, 5, 15, 1 빼기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결과는 이제 5분의 1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아주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x부터 4까지. 요거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나중에 계산할 때 이제 계속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자, 1부터 4까지 되는데 x부터 4까지 이렇게 범위를 구해가는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다. 일단은 x에다 1 집어넣어서 전체 범위, 전체 확률이 1 이렇게 돼서 이제 a값을 구해야 되겠고, 최종적으로 1부터 2까지. 와우. 범위 1부터 4까지 중에서 이 앞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정의 자체는 뒤쪽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자, 전체에서 뒤쪽 부분을 빼는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자, 이 식 모양이죠, 이 식. 이렇게 이 된 부분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조금 정의 자체가 아주 좀 재밌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던 얘기는 정확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집중, 또 집중해서 실수 없이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1인당 소비 금액은 1,500달러라고 합니다. 표준편차가 100달러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이 해 우리나라 방문한 외국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상위 20만 명, 1,00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면 2%군요. 2%의 최소 소비 금액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샤. 자, 대충 정리를 해야 되겠죠. 1,500달러를 씁니다. 1,500달러. 됐습니까? 표준 편차는 100달러 이렇게 좀 메모를 해주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사용하는 최저 금액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쪽 그거보다 더 많이 사용한 요 사람들의 나중에 여기 확률이 지금 확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분의 2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 됐죠? 자, 이제 표준화 과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x-1500 이렇게 됐을 때 이 표준화식 이렇게 있고, 지금 확률을 보게 되면 여기가 0.02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0.48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자, 그럼 표를 가서 열심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 표를 가서. 와, 0.48에 해당하는 표가 있나요? 0.48. 있군요. 2.05. 됐습니까? 2.05. 이곳이 이제 2.0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우리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1,500에다가 더하기 100 곱하기 2.0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500에다가 이게 이제 205를 열심히 더하기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705달러가 되겠죠. 됐습니까? 1,705달러. 요거 이상들을 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맨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뭐 값을 구하라 뭐 이런 형태의 뭐 아까 3번 문제가 좀 있었는데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지금 이제 확률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이 값이 얼마냐 값 부분을 좀 미지수를 주어지고, 하지만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곳에서 표준화 과정 거쳐서 나중에 이제 확률 구해가는 이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약간 뭐 거꾸로 질문해서 이제 이 x를 좀 찾아가는 형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큰 틀의 모양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더 가미된 것이 아니니까, 자, 맨 처음에 주어진 거 메모하고 표준화 시키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에 가서 확률 구하고, 요 큰 흐름 틀에서 이론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공부 조금만 좀 신경 써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 표준 편차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건전지 49개를 이미 추출하여, 와, 엄청나게 중요하죠. 잘 체킹해야 되겠습니다. 수면 시간이 평균 수면 시간 750시간이었다. 신뢰도 알파,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신뢰도 과연 몇 %로 계산했냐 이런 얘기죠. 자, B부터 B 플러스 24.6이라는 얘기는 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신뢰 구간 길이가 되죠. 신뢰 구간 길이. 됐습니까? 신뢰 구간 길이가 24.6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추정할 때 모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한 x 바에다가 플러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쪽은 이제 반대편 이제 이거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24.6에 이제 계산만 남았는데 이 z는 지금 모르는 거고요. 지금 몇 개를 추출했습니까? 49개를 추출했다. 그러면 이제 49가 들어가는 거니까 7분의가 되겠고, 표준 편차가 42시간이었다. 42시간이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6 되나요? 그럼 z는 12분의 됐습니까? 24.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2점 알겠고, 그럼 또 이게 또 0에다가 2.05가 되나요? 그렇군요. 2.05가 되겠습니다. 와, z값이 2.05다. 2.05를 찾았습니다. 그때 확률이 0.48이다. 요거 이야기는 여기 이만큼의 확률이 이렇게 0.48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2배 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0.96 이렇게 되는 거니까 96%였다. 이렇게 좀 계산할 수 있는 신뢰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생각해보면 이 문제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니군요. 와, 그러면 추출해서 구한 750시간은 이건 뭐 몰라도 푸는 거였네요. 자, 수명 시간 표준 편차를 주어진 상태를 돼 있을 때 추정하겠다. 추정할 때 이제 몇 개를 꺼내느냐 이런 거 중요하죠. 식 형태가 추정할 때 m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한 값에다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빼기 n 결과로서 이제 구해가는 건데, 자, 이제 지금은 값 자체가 b보다 크고 b 플러스 24.6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표현이라는 것은 실내 구간 길이, 그러면 이제 요 z 값 요 구한 거에 z 루트 n분 시그마 요가의 2배 한 결과가 24.6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 맞춰서 판단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실내 구간 구해가는 그 과정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그냥 공식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는 그런 형태로만 학습이 되어 있다면 문장 표현이 조금 바뀔 때 당황스러워하는 거니까,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내 구간 길이에 대한 요 개념 부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되어 있도록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이해되셨죠? 자, 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이항 분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을 구해갈 때 분산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수식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좀 저 수식을 써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산에다가 더하기 우와 기대값의 제곱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빼기 또 기대값이 되어 있다. 이 결과가 8이다. 지금 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열심히 좀 써야 되겠습니다. npq 그 다음에 이게 np의 제곱 이게 이제 np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결과가 8이다. 이 부분이 np가 공통이니까 n제곱 p제곱 쓴 다음에 np 공통에 자 q-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p 플러스 q가 1이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p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np제곱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8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건 n-1의 p제곱이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네요. 이 정도 좀 놓고 그 다음 과정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0일 때의 확률, 그 다음에 2일 때의 확률, 0일 때의 확률의 9배 한 결과가 서로 같겠다. 자, n 컨비네이션 제로, q에 n제곱 해주면 되죠. 9배 해준 결과량. 9배가 맞으나요? 9배 맞죠? 두 번 나온다. n 컨비네이션이 p가 두 번 나오고 q가 n-2번 나왔다. 이 확률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q가 이렇게 조금 약분이 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1이니까 9q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거는 n-1 나누기 2 p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야, 와우, 발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에 써 있네요. 오, 그죠? 와우, 이런.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8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q제곱은 여기다 8 대입해보니까 9는 나누기 할 거고 8이니까 4 이렇게 그럼 q 값이 3분의 2가 되겠고 p 값은 그러면 3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대입해서 뭐
대입해서 열심히 또 저거 n값도 찾아야 되겠죠. 어디에 대입하는 게 제일 빠른가요? 어디에 대입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뭐 비슷비슷합니까? 뭐 대입할 곳이 뭐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뭐 그냥 이런 곳에 뭐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n-1 돼 있고 p제곱이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돼서 곱하기 해주면 되겠군요. 9 곱하기 8 처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웃한 두수의 곱이기 이웃한 두수니까 n은 9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구했습니다. 끝이 아니군요. 이때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 이제 다 하겠네요. 요거는 이제 뭐 np 구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답을 3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호, 이항분포. 간단한 식인 줄 알고 처음에는 기분 좋았는데 생각보다 식이 좀 복잡합니다. 자, 이항분포. 자, 이제 제곱의 평균 보여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 구해가는 식, 좀 제곱의 평균 이 부분 좀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쓴 겁니다. 식 잘 썼습니다.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평균 NP, 분산 NPQ 이 부분 알았으니까 대입해서 식 정리를 해서 정리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온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거고,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정리돼서 딱 끝이기 때문에 참 여기서 좀 살짝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거기까지밖에 유도가 안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다음 식 하나가 더 주어진 건데, 자, 이항분포라는 것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아니겠습니까? 독립시행.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달라. n번 중에서 0번 나타난다. p가 0번, q가 n번. n번 중에서 2번 나타난다. p가 2번, q가 n-2번. 식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더니 이 정리한 식이 위의 식하고 연관성이 있었다. 그죠? 오호, 요거 좀 발견해야 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좀 연산하는 거 자체가 조금은 좀 까탈스러운 그런 거니까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습 좀 잘 하십시오. 이번에 다룰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x집합, y집합. f 중에서 x에서 y로 가는 그런 함수군요. f1, f2 결과가 짝수다. 그러면 f1하고 f2는 곱하기를 하는데 f3는 따로 해서 이제 더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결과가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쪽이 홀수가 되게 되면은 이쪽도 홀수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이 짝수가 되게 되면 이쪽도 짝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 틀은 이제 두 가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홀수 1, 3, 뭐 홀수는 3개가 있고 짝수는 2개가 있군요. 자, 합시다. 자, 근데 두 수 곱하기 해서 홀수란 얘기는 둘 다 홀수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근데 또 3도 홀수가 되겠다. 또 3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7 이렇게 끝나는데, 와,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4라는 숫자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4라는 것은 무슨 규칙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아무 규칙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5개의 원소에 대응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런 게 있군요. 자, 그 다음 짝수. 곱하기해서 짝수. 허허, 요게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곱하기해서 짝수를 구해가는 것은 좀 만만치가 않죠. 홀짝, 짝홀, 짝짝 이렇게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부분은 순간적으로 여사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하고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5 곱하기 5에서 25가지가 되는데, 자, 곱하기해서 짝수 되는 거니까 반대되는 홀수 되는 경우 3 곱하기 3 9가지를 빼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를 대응시키면 되겠죠. 짝수 대응되는 가지수 2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잊으면 안 됩니다. 4 대응되는 가지수 5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곳이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16에 32 곱하기 5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27 곱하기 5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통 처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 해주면은 얼마니까 59가 되나요?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 9, 45 4에다가 5, 25에다가 29 이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29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95 있죠.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덩어리가 이제 두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곱으로 되어 있고 각각 되어 있는데, 뭐 이 결과가 짝수돼야 되겠다. 합이 짝인 경우니까 홀수 되는 경우, 짝수 되는 경우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눴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좌측은 이제 곱하기니까 곱하기 되는 볼 때 홀수 될 때는 홀수 곱하기 홀수,
그 다음에 이제 홀수 해주면 되겠고. 자, 요거 자칫하면 빠뜨리기 쉬운 거니까 빠뜨릴 수 없겠네요. 나중에 이 개수들이 좀 크니까 눈치챘겠군요. 자, 그 다음 여기 짝수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6건을 이렇게 써서 좀 생각하는 부분들, 순간순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손 못 댈 정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복습 좀 해서 여러분들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 함께 합니다. 어느 마트에서 판매되는 사과 한 개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600이네요, 평균이. 4개를 한 봉지에 포장해서 판매하는데 한 봉지에 들어있는 사과 무게의 합이 2360 미만이면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2360이다. 4개인가요? 4, 5, 20에 36이니까 4, 9, 36. 알겠습니다. 590g 미만이면 할인 판매 들어가는 거군요. 자, 이 마트에서 판매될 봉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사과 봉지를 할인해 판매할 확률을 여기서 구해달라. 할인이 도대체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자자자자자자자 됐습니까? 자, 600. 자, 근데 590 미만 이렇게 되면 이제 할인 판매가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무난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과를 한 개씩 파는 게 아니라 봉지채를 파는 겁니다. 그죠? 사과를 4봉지 포장해서 판매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낸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해서 계산할 때, 자, 590 마이너스 60.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루트 n분의 4개 시그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시그마 표준 편차가 8 되어 있으니까 8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가 4 이렇게 처리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5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2.5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4938 됐습니까? 자, 그러면 0.5에서 4938을 빼야 되니까 여기 빼면 여기가 2가 되겠고 9에서 3 빼면은 6이 되는 건가요? 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9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0.0062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0062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눈에 보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 자,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요? 사과 뭐 정규분포 이런 다 이거 뭐 주의할 거 없이 그냥 메모만 딱 하면 되는 거고. 자, 4봉지를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모집단에서 4개씩 이렇게 꺼내서 하나의 표본을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게 합이 2360 미만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4개의 합인 거니까 각각 하나로 보게 되면 590g 이하 이렇게 해서 요건 판단해야 되겠고 요거 판단한 거랑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사과는 여전히 봉지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요 점이 이 문제에서 아주 잊으면 안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넓이 구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이제 정확하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디 파트 부분하고 연결돼 가는지 그 부분 이제 확실하게 잘 판단해서 바르게 식을 적용해가는 항목이 10번에 좀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조금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확률분포 x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x의 확률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자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됐습니까? 13, 18, 10, 19 이렇게 나오는 이런 숫자들에서 함수값에 대한 어떤 관계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이쁘게 그려서 13하고 18 그런데 오른쪽 숫자도 있으니까 13은 좀 좌측에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일 때 함수값 그 다음엔 18일 때 함수값. 근데 누가 더 크다고 했죠? 저렇게 똑같은 거보다는 이렇게보다는 좀 더 큰 쪽에 그래 이제 작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 18이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자, 다음은요 10하고 19 19면은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쪽인 19가 되겠는데 쭉 19랑 똑같아지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데 그거보다는 더 작은 쪽에 10이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가운데 부분은 이제 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자, m이 자연수라는 것은 알았다. 하고 되더라도 이게 도대체 뭐죠? 자, 이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기 18하고 m하고 그 다음에 m하고 13하고 이 차. 그러면 여기 18 마이너스 m하고 여기는 m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데 차이를 구하게 되면 평균에서부터 이게 지금 18쪽이 좀 작다는 얘기는 이게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간격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2m은 3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m 값은 2분의 31보다 작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틀을 얘기해 준 거고요. 그 다음 또 똑같은 겁니다. m-10하고 됐습니까? 19-m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 또 이쪽이 더 커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m이 29보다 크니까 m 값은 2분의 29보다 커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정리하게 되면 2분의 29보다는 크고 2분의 31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 m 정수라면 m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5입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평균을 아주 교묘하게 잘 숨겨놓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요 확률이 이렇게 됐다. 이럴 때 이제 무엇을 구해가느냐? 이건 이제 평균에서부터 4 이상 차이 나는 거니까 표시를 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평균을 우리가 15를 열심히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4 차이 나니까 11하고 4 차이 나니까 19에서 요거보다 클 요 양쪽의 요 확률이 되겠습니다. 요 확률이 0.0456 이렇게 되겠나요? 이건 이제 일단 그러면 절반으로 좀 나눠야 되잖아요. 0456 0456 이렇게 되는데 절반으로 나누니까 0.022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요쪽 한쪽 넓이는 0.028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28을 빼야 되니까 그럼 477이 돼야 되는 거죠? 477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분의 우리가 이제 거기 차이가 4라고 했으니까 4 한 이 결과가 0.477이 되는 z값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그마 값은 얼마가 나오겠다? 2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라. 그럼 이제 1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평균에 대한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의 성질,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되는 요 성질, 요 부분을 이제 얼마나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뭐 너무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13, 18 이런 형태의 개념 돼 있을 때 13하고 18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은 차이가 되게 되면 이제 요 지점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13 평균에서부터 차이보다는 더 크다라고 해서 범위가 나오겠고 또 마찬가지로 10하고 19 집어넣었을 때 평균에서부터 이 간격을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n-10이 좀 더 커야 되겠다. 이곳에부터 나와서 그걸 동시에 만족해주는 문제. 자연수란 이 부분이 없으면 못 푸는 거죠. 자, 15 구해가는 이 부분이 좀 색다르다라면 색다르고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에 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 좀 담겨 있으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요. 요거는 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평균에서부터 이 차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모양 그려갔을 때 평균에서부터 4만큼 떨어진 곳에서부터 더 큰 곳 이쪽과 이쪽이 되겠죠. 그 확률의 합이 주어져 있고 그럼 절반 부분 나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안쪽이 넓은 0.477이 구해져서 z값 구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 풀이는 뭐 여기 부분은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풀이니까 심각하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함수 표현 이렇게 낯선 형태의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쉽지 않은 거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1번 해설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효원고 확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16개의 제품을 추출한 거죠. 길이의 표본 평균,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해주면 자, 이때 이런 것을 계산해 달라. 요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군요. 자, 이 부분. 자, 이 이야기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와우. 요거는 그냥 모집단 이야기입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이 얼마였다? 210이었다. 이렇게 됐을 때 얼마다? 206보다 작을 이 확률을 그냥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쪽은 무슨 이야기? 표본 이야기. 됐죠? 평균이 뭐 210 됐을 때 이제 A보다 작을 이 확률 이야기.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합이 1이라는 사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합이 1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이대로 딱 갖다 놓으면 채워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값을 좀 약간 오른쪽에 놓은 겁니다. 왼쪽에다 넣어서 채워서 합이 1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 계산할 때 이제 시그마분의 표준편차 얼마라고 했죠? 표준편차 2인 알겠습니다. 2분의 206 마이너스 210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요쪽 거를 이제 우리가 표준화하게 되면 요 값은 이제 표준화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루트 16개 추출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a-2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계산 결과가 요게 이제 2분의 1이니까 여기 곱하기 해주면 a라는 것은 210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211이 되겠군요. 211 있죠. 이렇게. 자, 재미있는 표현들이 조금 몇 개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과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 이 식에 있어서 하나는 모집단, 하나는 표본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용한 기호가 이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면 되고, 와,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x바 마이너스 m 들어갈 때 이제 x바 이제 a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z 값이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나중에 확률합 1대1 가는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어서 모집단과 표본에 관련된 그 이론 틀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제일 또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학습하라고 문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세개 학급의 대표 2명씩 총 6명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각각 2개씩 준비된 3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먹겠다. 한 사람은 1개의 아이스크림을 먹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하나씩 나눠 먹어야죠. 같은 학급 학생끼리는 이웃하에 앉아서, 이웃하에 앉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겠다. 나가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될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원순열이다. 이런 얘기죠. 원형 탁자에 앉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앉아야 되겠습니다. 자, 원탁에 나이라는 거니까 원순열 문제풀이를 우리가 열심히 좀 잘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반은 이웃하는 거니까 1반, 2반, 3반 덩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둘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반별로 앉읍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팩토리얼 되겠고, 앉으면서 각 반에 둘이 자리를 열심히 받고 이렇게 해서 앉으면 원탁 테이블에 앉은 결과가 되겠죠. 자, 이제부터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아이스크림 종류가 A, B, C 세 종류가 있다고 할 때, 자, 좋은 방법은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2개씩 2종류씩 묶었습니다. A, B, B, C, C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2종류 아이스크림 이제 각 반마다 가야 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 첫 번째 반 그러면 이 3종류 아이스크림 중에서 뭔가를 좀 선택하면 됩니다. 3가지. 그리고 둘이 먹을 때 A, B, B, A 서로 다른 종류 먹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반은 또 선택 2가지 나눠서 교대로 다른 종류가 되겠고, 마지막 반은 뭐 1가지니까 자, 아이스크림 서로 바꿔서 먹는 2종류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16 열심히 곱하면 되겠고요. 4가 먼저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하니까 6, 4,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어떤 걸 먼저 계산해야 되나요? 계산을 뭐 이걸 먼저 하죠. 뭐 66은 36에 96에다가 곱하기 8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하고 있습니다. 68 48에다가 98 72에 76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68가지의 자, 마지막 부분에 있군요. 자,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2가지를 결합시켜서 이론 정리를 좀 바르게 하지 않으면 풀이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학급끼리 학생은 이웃하에 앉는다.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아이스크림은 또 뭐 2개씩 준비된 3종류의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한꺼번에 둘을 동시에 하려고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학생들을 테이블에 앉힙니다. 같은 반 학생은 이웃하는 거니까 이제 묶어서 3덩어리를 놓고 덩어리 나열, 즉 반배열,
그 다음 각 반 학생들을 서로 자리 바꾸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이 이제 세 종류 아이스크림인데, 자, 두 종류가 각 반에 배치돼야 되는 거니까 아이스크림을 이제 두 종류씩 묶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각 반에 배치되고 서로 자리 바꿔서 먹을 수 있고, 배치되고 바꿔서 먹을 수 있고, 7 곱하기는 좀 안 써도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논리를, 자, 문제에 맞춰서 논리전개 들어가니까 또 할만도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참 어떻게 풀까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제가 설명한 부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셔서 더 여러분들도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마칩니다. 14번 출발합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포도 한 송이 무게는 평균 450g, 표준 편차 1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9송이를 한 상자에다 담아 이렇게 이제 하나의 표본을 만들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당긴 포도의 평균 무게가 450, 평균에서부터 좀 이만큼 줄면은 정상 제품, 여기까지는 용납해서 팔고, 포도가 또 이만큼 이상이 되게 되면 특상품으로 알겠습니다. 이 과수원에서 판매되는 포도 중 정상 제품, 와, 정상 제품에는 전제 조건이 깔렸네요. 이 비율이 4분의 1이다. 알겠습니다. 좀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450g 평균인데 450 플러스 K 요것이 되게 되면 요게 이제 특상이고, 요거보다 45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 제품. 이렇게 정상 제품. 와우,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넓이, 여기를 A라고 치면은 여기가 A가 되겠네요. 자, 대칭 구조 모양이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판매한 정상 제품 중, 그럼 정상 제품의 비율은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A 이만큼 확률이 되겠고, 이 중에 이제 특상품의 확률은 A 되겠습니다. 요 비율, 이게 지금 이게 조건부 확률 형태에 되어 있거든요. 와우, 이거 어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5%가 4분의 1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좀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정상 제품 요거 여기죠. 정상 제품이만큼, 정상 제품 중에서 특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정상 제품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특상 제품. 됐습니까? 자, 요 형태 모양이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갑자기 이 부분이 상당한 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A 확률이 이제 5분의 1이 이제 0.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또 갑자기 또 수월해지는군요. 자, 여기 확률이 이제 0.2라는 얘기는 이쪽이 이제 0.3이 되는 거겠고, 그럼 표준화 시켰을 때의 Z값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0.3에 해당하는 거니까 0.84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0.84 표준화값.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450 플러스 K 빼기 평균 450이니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Z값은 0.84고요. 자, 이제 여기 조심하십시오. 볼까요? 자, 표준 편차가 15g이라고 했으면 이곳에다가 15 이렇게 들어갑니까? 루트 9가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9개를 묶어서 하나의 상자, 즉 표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저 분차는 계산해서 K가 되겠고요. 이쪽이 3분의 15니까 5 돼서 5 곱하기 0.8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58 40에 54 2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K 값이 이제 4.2. 됐습니까? 4.2 4.2 4.2 4.2.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아까 풀이 중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되겠습니까? 이 조건부 확률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해가는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군요. 됐습니까? 자, 문장 또 다시 한번 거기 좀 조금 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요거 이상이면 정상 제품을 판매한다. 돼 있죠? 요거 있으면 특상품을 판매한다. 요게 이제 상황 주어진 거고. 자, 이제부터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과수원에서 판매하는 포도 상자 중 정상 제품 중, 자, 그럼 정상 제품만 가지고 논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서 특상이 차지하는 비율. 자, 정상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특상품일 확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표현
그 표현에 해당하는 걸 확률형태 표시한. 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연산에서 확률 구해가는 거 보니까 뭐 특별한 부분은 안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포도 상자 이렇게 막 상자체 파는 거니까 표본과 관련된 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역시 또 산수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한 가지 또 있고요. 됐습니까? 자, 조금 조심 신경 쓰고 뭐 해야 될 요소들이 좀 보이니까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다음엔 좀 실력 좀 쌓아서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좀 빨리빨리 좀 갖춰가십시오. 자, 14번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0, 1, 2 두 개의 수가 적혀있는 3장씩 9장이 들어있다. 적혀있는 카드가 3장씩 9장이 들어있다. 알겠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확률 배수를 정한다. 분산을 구하라. 꺼낸 카드의 수가 같으면 2장에 적혀있는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로 하겠다.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뭐 0, 1, 2를 합해도 0 중간에 또 다른 것도 나오겠죠. 그럼 이제 좀 칸 띄고 2 그 다음 4 확률 배수들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뭐. 됐습니까? 자, 전체는 뭐 9장의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꺼내는 거니까 미리 뭐 분모는 9컨벤션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같은 카드 꺼낸 거니까 3장 중에서 2장, 이것도 3장 중에서 2장, 이것도 3장 중에서 2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르면이 문제가 있죠. 다르면 적혀있는 수 중에서 작은 수를 확률 배수로 한다. 자, 이제 0인 경우는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0 한 장 꺼내고 그 다음에 6개에서 한 장 꺼내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요 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확률 변수가 1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적힌 카드 3장 중에서 한 장을 꺼내고 다음에 이제 뭐 2가 적힌 카드를 꺼내면 되겠죠. 또 3장 중에서 한 장을 꺼내면 이때는 확률 배수를 1로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니까 뭐 이렇게 좀 더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좀 이제 계산 좀 정리해서 좀 쓰면 되겠습니다. 9, 8 이렇게 돼 있고 2니까 4, 4고 36이 되는데 분차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3의 배수가 관련된 것 같죠? 일단 좀 써보겠습니다. 36 되겠고 여기는 3, 그 다음은 뭐예요? 3, 6,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3, 3은 9, 여기는 3, 여기도 3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약분 되겠군요. 자, 그럼 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0, 1, 2, 3 이걸 3이 아니라 여기 또 갑자기 3입니까? 4 처리되고 합은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합 1 되겠고 px는 x. 표를 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3으로 약분되니까 12분의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3, 7, 21, 3 처리됐고 1, 1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자, 드디어 표가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때 이제 분산을 구하라. 오우, 할 일이 아직도 많군요. 자, 기대값부터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12분의 열심히 곱하기 3, 2, 4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됐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12분의 5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는데 약분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일단은 뭐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겠습니다. 12분의 맨 앞에는 이건 필요 없고 1 그대로 여전히 4, 1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분의 23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12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에이 합시다. 일단 이제 분산 거의 다 왔습니다. 12분의 23에다가 12 요건 좀 줄인 게 좋겠습니다. 16분의 9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48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4배를 해줘야 되나요? 4배 4, 2, 8 그러면 4, 3, 12, 92가 되겠고 여기는 3배 3, 9, 2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48에서 여기 3에 5가 되겠고 8에서 빼니까 65 이렇게 처리됩니까? 48분의 65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48분의 65 있군요. 어휴, 계산 한참 했는데 틀리면 난리 납니다. 다시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어떤 키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카드가 이렇게 있겠다. 9장이 있는데 2장 꺼낸다. 전체 가지수는 또 무난했고요. 그 다음 뭐 꺼낸 카드가 수가 같으면 2장이 적혀있는 수합을 확률 배수 x로 하겠다. 0, 2, 4 같은 카드 나왔을 때 2배 해서 써진 거. 그리고 그의 각각의 가지수 처리가 됐죠. 그 다음 다른 카드가 나오면 작은 거를 확률 배수로 하겠다. 0을 한 장 꺼내게 되면 그걸 이제 확률 배수로 해야 되겠죠. 그럼 다른 카드 꺼내는 거. 1 꺼냈을 때
다른 카드가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습니다. 0 꺼내면 좌측이니까. 그러면 가짓수 해서 이거 공간 좀 잘 처리해서 가짓수 만들어서 표 완성. 됐죠? 자, 표 완성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 평균 분산 구해가는 건 우리가 이제 늘상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기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뭐 그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중간에 표 만들어가는 과정 여러분들 끊임없이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5번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무게가 1인 추 7개, 무게가 2인 추 4개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사위 1개를 이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 이하의 둔, 3 이하, 1, 2, 3 확률 2분의 1이군요. 추 1인 무게를 주머니에 넣고 4 이상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확률로 추를 뭐 1인 거 넣기도 하고 2인 거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시행을 반복하여 주머니에 있는 추의 무게가 처음으로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주머니에 있는 추의 개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4번일 때는 이렇다. 이런 얘기네요. 자, 정말인가요? 자, 4번 만에 7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자, 먼저 3번까지 해서 2가 채워져 있다면 이곳에서는 다음에는 아무거나 꺼내도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가 되겠고, 다음은요 2, 2, 1 해서 이제 5를 채웠다면 이때는 반드시 2가 꺼내야 되는 거겠고, 요 확률은 2의 세제곱분의 1에다가 2분의 1 처리되는데 여기 또 순서를 싹 바꾸는 거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만큼이니까 2의 4제곱에 2의 셋 이렇게 되니까 2의 4제곱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괜히 했나요? 그래도 한번 해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좀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될 때는 1111111 6번까지 되겠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거니까 확률별수 이제 x가 7일 때의 확률은 2의 6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4일 때 한 거죠? x가 4일 때 한 거고. 그럼 앞으로 5, 6, 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5일 때 한번 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확률별수 5에서 처리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7을 채워가니까 6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가? 2, 2, 1, 1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 1, 1, 1, 5 될 때는 반드시 2가 나와야 되겠군요. 큰 틀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지금 6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4번이니까 2의 4제곱분의 요걸 좀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4팩에 2팩, 2팩 이렇게 처리되면 얼마예요? 4, 3, 2 지워지니까 6가지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 됐고요. 요거는 또 몇 가지가 됩니까? 요거는 더하기 2의 5제곱분의 요거를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4가지인가요? 자, 4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5제곱분의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12가지에다가 16가지 이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됐고요. 와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만에 될 때는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가 6번 만에서 지금 우리가 6을 채워가야 되는 거니까 2, 1, 1, 1,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4, 5, 6 되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아무거나 나와도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1, 1, 1, 1 이렇게 해서 5 채울 때는 그 다음번에 반드시 2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2의 5제곱분의 가짓수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5가지 되겠고, 그 다음은 2의 5제곱, 그 다음에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면 2의 6제곱분의 10의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 만들었습니다. 자, 변수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변수 됐죠? px는 이꼴 x 처리가 됐고. 됐습니까? 자, 이 부분 뭐 가르쳐 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2의 4제곱분의 5 이렇게 처리됐죠. 됐습니까? 자, 2의 5제곱분의 16 돼 있었고 2의 6제곱분의 11에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구해달라. 자, 2의 6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6제곱 되면 벌써 여기가 20입니까? 됐죠? 그럼 이제 80이 되겠고, 여기가 2의 6제곱이니까 32 곱하기 5를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60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66 되겠고, 그 다음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그냥 곧바로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이제 64가 처리가 되겠고, 분차가 얼마가 되나요? 200, 오호, 이게 그러면 얼마가 되죠? 300이 되는 거죠? 100, 220에 300, 맞죠? 310, 그 다음에 13 이렇게 처리되나요? 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64분의 313 이렇게 처리됐는데, 와우, 이것도 또 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77이네요. 377 있습니까? 오,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지나고 나서 문제 보게 되면 결국은 표를 만들어가는 거죠. 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얘 나와 있는 거 4번 만에 7 이상 되는 걸 좀 조사한 거죠. 그랬을 때 3번까지 6이 나왔을 때랑 5가 나왔을 때랑 나눠서 이때는 반드시 2가 나와야 되겠고 이때는 이제 아무거나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했고요. 그 다음 제일 쉬운 거 6번까지 일이 쭉 돼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무조건 이제 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7은 이제 가볍게 처리했고요. 자, 요거 하나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4번까지 해서 계산 결과 얼마일 때 하고 6일 때 하고 5일 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는 이제 반드시 2가 나와야 되겠고 이때는 1 나와도 되고 2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확률은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 확률 계산만 하면 되죠. 그때 이제 요거 나이라는 가지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되고 그 다음 이렇게 처리되고 되시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표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에서 이제 멈췄죠. 어우, 분산까지 나왔으면 숫자 커져가지고 난리 날 뻔했습니다. 좀 이해됐습니까? 자, 표 만들기의 핵심인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차분하게 문제의 뜻에 좀 맞춰서 열심히 좀 계산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다시 들었기 하고 또 연습장 또 이용해가지고 직접 산수해가면서 잘 처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3개의 동전을 동시에 n회 던지는 시행에서 3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고 요건 좀 무난합니다. 3개 동전 던진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를 또 몇 번 한다고 했죠? n회 던지는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항분포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n번 시행한다. 근데 3개의 동전에서 같은 면이 다 나오는 거니까 8분의 근데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일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은 8분의 2 해서 이제 4번이 이렇게 처리되는 게 처음 나온 거겠고 다음 동전을 이번에 m회 던지네요. 오호, m회 던집니다. 자, 근데 3개의 동전을 m회 던지는데 오호, 앞면이 동전 2개만 앞면이 나오는 확률 변수를 y라고 했다. 그렇습니까? 3개 중에서 2개 앞면 나머지 하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8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이항분포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런 특징이 있고 요런 특징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2배 expectation x 플러스 7 해준 것은 expectation y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2 곱하기 4분의 n 더하기 7 해주면 자, 여기 또 평균 구하니까 8분의 3m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식 하나 나오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연산은 좀 더 천천히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분산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자, 분산에 관한 식 분산 2배의 x 더하기 7 이렇게 처리해 준 것은 이건 4배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바리언스 y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npq 이런 형태를 계산하는 거죠. 4 곱하기 n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그 다음 여기는 m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5 이렇게 계산해 드리는 건가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지워집니다. 3, 3 지워지고 4 하나 지워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n 이퀄 이게 16분의 5m인 이런 관계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뭔가를 해서 뭐 열심히 좀 지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 식을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속어야 가느냐, 뭐 이게 좀 편리하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냥 보이는 대로 뭐 지우죠 뭐. 그럼 2분의 1 곱하기 n에다가 16분의 5m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 7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3m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뭐 계산 열심히 좀 잘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이항에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32분의 5m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7은 있고 이걸 32로 고치면은 4, 3, 1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항시키면은 32분의 7m 이퀄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 값은 32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m 값이 32가 나왔으면 n은 약분하게 되니까 n은 얼마가 되겠죠? 10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m하고 n 값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엄청난 산수를 좀 자꾸 하라고 그럽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문장 정리를 해야 되죠. 이항분포 정리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 변환 형태식 해서 이제 각각 평균 구해가는 거. 그 다음 변수 변환 해주고 각각 분산 구해가는 거. 뭐 식에서 뭐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연산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항분포 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연산이 좀 간단해서 좀 신나라 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이런 뭐 관계가 주어져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연산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게 되면 틀릴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정확하게 연산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7번 해설 마칩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수직선의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같은 눈이 나오면 36분의 1, 2, 3, 4, 6가지 6분의 1 확률이군요. 자, 6만큼 다른 눈이 나오면 이 음의 방향이군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이동한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시행을 180번이나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바둑돌 위치가 원점보다 양의 방향에 있어야 될 확률을 구해달라. 그렇군요. 자, 던지고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하는 이거는 독립시행이겠고, 그것을 이루어진 분포는 이항분포 180번 하겠고, 플러스 6 가는 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과가 양수가 된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좀 횟수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6 갈 만한 횟수를 A라고 해주면 B, 반대편은 B라고 해주면 합쳐서 180번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겠고요. 실제로 계산 결과는 6A, 마이너스 2B 이런 계산 결과가 되겠죠. 이 결과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크다, 부등식 좀 마음에 안 들면요. 여기를 좀 갖다 해서 0이 될 때를 좀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A 마이너스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더하게 해주면 4A가 180 이렇게 처리되니까 A는 얼마입니까? 4, 16에 4, 5, 20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그럼 뭐 45번 일어나게 되면 원점에 있는 거고 그거보다 A 값이 더 많이 넣으면은 양수적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거니까 이항분포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뭐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정규분포로 고쳐야 되겠죠. 자, NP 계산하게 되면은 6, 38이니까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6분의 5를 맞아 더 곱하게 되면 5, 5, 25 제곱제가 되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 정상적으로 주사위를 열심히 던지게 되게 되면은 30번가량 정도 같은 숫자가 나오겠다. 그럼 이제 플러스 6만큼 이동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45번 이상이 초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표준어가 필요합니다. 몇 분의 자, 5분의가 되겠죠. 자, 45 마이너스 30 처리해주면 15에 3 처리됐습니까? 표준화 시킨 식에 3보다 큰 이 확률을 구해가는 거죠. 자, 표가 나와 있어야 되는 표가 아니라 이제 수치 형태로 주었군요. 4987이다. 그거보다 클 확률. 그럼 0.5에서 4987을 빼야 되잖아요. 0.5에서 4987을 빼야 되니까 3, 9에서 빼니까 1이 되겠고 0, 0이 되는데요. 0.0013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요게 이제 답 형태가 되겠죠. 와, 지금 이렇게 막 소수점 구했는데 이게 이제 보기가 없으니까 좀 살짝 황당하네요. 꼼꼼하게 이제 정확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키포인트 되는 부분 좀 살펴보면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낯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눈 나와서 플러스 6만큼 나오는 횟수, 그렇지 않은 횟수 합쳐서 180번 시행, 그리고 좌표 이동한 결과 그 부분이 이제 0보다 클 확률, 그래서 이제 개수 45를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판단해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주사위를 180번 던져서 6분의 1 확률, 뭐 같은 나올 횟수를 확률로 해가지고 6분의 1 만드는 이 부분, 정기분포로 고쳐가는 이 부분, 늘상 하는 부분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다시 3번 생각해봐도 역시 45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론을 좀 적용해 가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제가 설명했는지 다시 한번 좀 듣고, 그래서 이제 복습 좀 잘 해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주머니 속에 1이 적힌 공이 10개, 2 또는 3이 적힌 숫자가 또 10개 들어있습니다. 2하고 3은 개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나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두 번 반복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꺼낸 수를 각각 이거라고 하고, 그거에 적혀있는 평균을 x바라고 했는데, 평균이 2가 되어라, 그 확률이 나와있다. 그럼 2가 적힌 공의 개수를 구하라.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건 뭐 x개죠 뭐. 그러면 3은 뭐가 되겠습니까? 10-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이 2가 된다는 얘기는 1, 3 나오거나 3, 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2,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무난하게 계산할 것 같습니다. 자, 공은 20개가 들어있고 1이 나올 것은 10가지가 되겠고 20개가 되겠고 3 나올 것은 10-x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몇 번 있죠? 2번 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계산이 끝났고, 더하기 20분의 또 20분의 2가 나올 것은 x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확률이 얼마다? 50분의 17이다. 이렇게 열심히 산수하면 되나요? 그런 것 같군요. 자, 지금 이게 운이 좋아서 하나가 이렇게 사라져서 여기는 20분에 처리되는데 결국은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20에 10-x 처리되겠고, 여기는 x제곱 처리되겠고, 여기는 50분의 17에다가 20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군요. 자, 이렇게 하나 지워지고 5, 4, 20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7 곱하기 8인가요? 뭐 이렇게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0x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200인데 여기는 7, 8이 56에다가 8인 8, 13 이렇게 되니까 64가 되나요? 64 이렇게 해서 계산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4하고 16하고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공개수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x 개수는 그래서 4개 하고 16개 있는데 16개는 안 되죠. 뭐 10개 미만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2가 적혀 있는 공개수는 4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문자를 놓고 x라고 놓고 풀이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x, 여기를 이제 10-x 이렇게 됐을 때 뭐 평균이 이게 이제 여기 중간에 또 기호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평균이라고 다 나왔습니다. 평균이 2라고 돼 있으니까 1, 3, 3, 1 이건 뭐 가지수 두 가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2, 2 이렇게 돼 나누어서 확률 문제 가르쳐 준 게 그대로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연산하는 거니까 좀 차분하게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끝자락이라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좀 안 되는데 좀 신경을 써서 풀이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해야 될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원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이 좀 깁니다. 꼼꼼하게 좀 잘 보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모평균 표준편차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n명을 추출해서 구한 부분평균이 x파이였고, 이걸 가지고 추정했더니 거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이라는 것은 우리가 x 완파죠. 완파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왼쪽을 또 빽해서 열심히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쪽 오고 이쪽의 숫자 이쪽의 숫자 돼 있는데 사실 이 숫자의 가운데가 m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뭐 더하기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뭐 별로 문제 없이 이제 x 바는 뭐 금방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 가운데 숫자니까 x 바에다가 이제 더하기 빼기 진행한 거니까 뭐 16 더하기 1 더하기 25.9 더하기해서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더하기 해줘서 그러면 얼마인가요? 42에 21이 됩니까? 뭐 그러면 이제 x1 바를 좀 알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이제 가볍게 처리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걸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Z 이게 지금 95% 신뢰 구간이고 95%면 1.96이잖아요. 그럼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죠. 됐습니까? 그 계산 결과가 25.9에서 21을 빼니까 4.9가 처리되는군요. 그러면 됐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면 196에 490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49 곱하기 4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약분이 되는 거네요. 그럼 4분의 여기는 이제 10이 됩니까? 그래서 2분의 5. 오, 이런 결과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결과까지 얻어내줬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 회사 직원 25N명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점유세 평균은 X2로 했더니 이번에 23이더라. 이걸 또 추측 99%로 추정했더니 AB 나오더라. 이때 AB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을 기준으로 해서 Z 99%면 얼마 들어가죠? 2.58이 들어가야 되죠. 2.58 들어가고. 이제 저기가 중요한 것은 이제 뭐를 뽑아냈죠? 25n명까지 집어냈으니까 루트 25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 빼기 2.58 루트 25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이제 큰 숫자가 뭐죠? 큰 숫자가 B, 작은 숫자가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이 A, 이 위쪽이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여기 뒤쪽에 산수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2.58 이제 25가 태어나서 5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2분의 5 계산한 것 갖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가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1.2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1.29. 와,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23에다가 1.29를 더하기 해서 됐습니까? 더하기 해주면은 24.29 이렇게 된 계산 결과가 B. 자, 됐고요. 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빼기. 그러면 여기 1 나오고 됐습니까? 9에서 2 빼니까 7 되고, 그럼 2에서 빼니까 1 되니까 21.7입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 계산 결과 A. 됐죠? A, B. 그 다음에 아까 X1 바는 2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의 묻고 싶은 문제를 뭐 다 물어봤군요. 한 문제. 와, 정확하게 이론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n명 추출해서 구한 거 알겠습니다. 95% 추정해서 나왔다. 이제 이 부분 이제 한쪽은 x1 바 빼기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숫자를 더하게 해주면 뒤에 있는 이 z 사라지고 두 배의 x1 되는 거니까 2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x1 바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 가운데.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차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아까 구했던 오른쪽 거가 계산하기 좀 편리해서 25.9에서 21을 빼서 4.9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2분의 5가 된다는 사실도 구해놨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엔 새로 했을 때 이제 23 새로운 표본 평균 구했고요. 그 다음에 99%라서 2.58 계산 들어가고, 명수도 또 20 루트 n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됐습니까? 자, 이 다음부터는 뭐 연산한 부분이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실내 구간 구해가는 이 모양의 틀이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0번 소수령 마지막 문제답게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는 묻고 싶은 문제를 마음껏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나요? 자, 잘 이해 안 된 부분은 다시 듣기 하셔가지고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효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자, 학습 잘 하길 바라면서 효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